있고, 제가 이제 마케팅,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 강의를 들으면, 브랜딩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상세 정보, 그때는 이제 스토어팜이죠. 네이버 쇼핑. 그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꼭 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채울 때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그때 보고, 저는 이거를 두 권째예요. 한 권은 이미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저는 책 되게 지저분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읽고서 지금 새로 사가지고 이건 두 번째인데, 아무튼 여기서 그 백사 쪽 아까 아젠다를 먼저 설명하고 이제 말해라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블로그에 내 상황에 맞춰서 블로그에 적용할 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저는 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는데, 맨 처음에 전하려는 이야기와 주제 요점을 먼저 설명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젠다를 먼저 설명하기.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저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제가 준비한 목차는 뭐고요. 총 몇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할 거고요. 1시간 하고 1시간 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강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고 도대체 언제 쉴 수 있는 거지? 막 뭐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미리 다 초반에 저는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고 내용은 뒤에서 더 어려워지고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질문이 생길 때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말을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뭔가 강의를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초반에 그런 아젠다를 준비하고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줌 알려드릴 때 저희 인사클럽에서 이제 온라인 하시는 분들 계실 때 이거를 꼭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할 때도 오늘은 뭐뭐뭐를 할 거야, 몇 시에 끝날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고객이 처한 상황에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시작하기는 이거는 모든 면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의 문제, 고객의 불편함이거든요. 고객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그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모르면 그거를 좀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그들의 니즈에 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리 고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은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고객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불편감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객의 언어에 정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일기 같은 거 아니면 그냥 판매자가 하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의 언어는 어디에 정답이 다 나와 있냐면 고객의 리뷰나 고객이 나한테 자주 묻는 말 안에 모두 다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퍼런스가 나한테 없다면 동종 업계에 스마트 스토어 다른 제품의 후기를 살펴보면 거기 다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다 나와요. 거기서 장점은 제일 위로 빼고 단점은 보완해서 그거를 매도하기 기법으로 만들어서 그것과 반해서 우리 건 어떻다라고 장점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그게 바로 설득의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조인트 사고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예요.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려면 내가 우리 고객을 먼저 정의해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문제가 있고 뭐를 궁금해 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저는 모든 모객을 할 때 리크루팅을 할 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요거를 입력해야지만 그거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필수 입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고객의 입을 통해서 문제점을 저는 설문으로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니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 모임 신청하셨을 때 그냥 신청이 안 되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독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혹은 이거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를 입력하셔야만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4페이지부터는 그 한 꼭지를 읽어보시면서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 혹은 모객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아까 이니님이 발표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파트 2 부분. 이야기는 힘이 세다. 149쪽부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는 제 강의 내용에도 물론 있지만 제가 실제로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에서 선정한 강사분들이 하는 얘기도 다 있어요. 여기에 요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149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소개식 법칙, 소개를 잘하는 10가지 법칙 이래가지고 뭐뭐뭐 이렇게 10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결성. 짧고 신속하게 말의 군사를 빼라. 짧고 신속하게 말의 군사를 빼라. 그러니까 길면 지루해진다고. 그래서 네, 그리고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고상병 빼고 그냥 딱 직관으로 박히게 짧게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은는이가를 빼는 건 저도 강의 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은는이가 같은 거 빼고 접속사까지 다 빼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불필요한 건 싹 다 빼고 담백하게 넣는 거. 이거는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 본문에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전 글을 다 쓴 다음에 불필요한 은는이가 다 빼요. 여러 번 읽으면서. 그리고 인스타도 저는 글을 되게 길게 쓰잖아요. 그게 되게 피로도가 높거든요. 읽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대부분 끝까지 잘 읽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담백하게 읽히도록 그거를 다시 가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쓰실 분들은 서술을 하시더라도 짧게 쓰셔야 돼요. 문장의 길이를 짧게 쓰셔야 돼요. 그 대신 내용은 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이성. 초딩한테 말하듯이 쉽게 말하라. 이거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강의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네이버 강의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학년이라 나왔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만약에 마케팅 지식 수준이 만약에 되게 높다고 해서 막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왕왕초보라고 생각하고 난이도를 굉장히 낮추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검색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전문가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초보 기준으로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지식도 전문 용어, 영어 이런 거 다 빼고 고상병 빼고 진짜 쉽게 표현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화는 홍수가 나면 식수가 부족하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핵심만 단순하게 전달해야 된다 부분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스타로 예로 들면 인스타 본문을 되게 길게 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머리부터 끝까지 내용이 쉽게 하나여야 돼요. 한 가지 얘기가 쭉 풀리면 어느 정도 읽혀요. 스토리로. 근데 슬라이드 만약에 10개를 사진에 넣으니까 막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다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쓰더라도 하나의 스토리를 쭉 푸는 거예요. 그럼 잘 돼요. 봉PD님은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의 이웃들한테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건데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만 남으셔야 돼요. 하나의 스토리만. 그래서
네, 그거는 가독성을 제가 다 은는이가 빼고 뭐 이걸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인스타에 글을 매번 길게 남기는 건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짧게 남겼다, 한 번은 길게 남겼다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얘기만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를 꼭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흥미성 부분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데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흥미성, 궁금증을 유발하고 적절하게 자극하고 당장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 이건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이야기는 힘이 세다 부분은 블로그나 SNS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책을 못 읽으셨다면 나중에 이 파트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블로그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 블로그 강의에 적용할 게 많다는 점, 저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의 강의 내용 중에서 본문 작성 노하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짧게 쓰고 쉽게 쓰고 뭐 그런 거 직역해서 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마케팅 책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초점이 고객과 사람에게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일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메일로 보내는 거 받는 게 다 사람인 건 거예요. 마케팅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관계 지향적인 오픈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걸 하는 거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우아맘님도 발표하셨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관계를 하지 않고 이제 칩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됐어, 난 그냥 컴퓨터로만 일할 거야. 혼자 할 거야. 막 이랬었는데 제가 최근에 조인트 사고 책을 읽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멤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1대1로 다 만나고 그룹으로 만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시너지나 에너지는 온라인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끈끈함이 있어서 전 요즘 미친 듯이 만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책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100페이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제 분량 거의 2배 정도로 많은데 저희 되게 느려요. 다른 데는 주에 한 권씩 읽거든요. 이거 되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00페이지를 다 읽으려면 좀 부담돼서 저도 이번에는 2번, 3번 나누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짬이 나실 때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책 선정이 제가 그냥 독서 모임 해야 되니까 막 골라야지. 전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로 읽어봤던 것 중에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실제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한테 적용하는 습관이 되면 이젠 이 마케팅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어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마법이 일어나요. 그 책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로 막 남편이랑 싸우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저는 책을 막 미친 듯이 보거든요. 제가 화가 났다 하면 저는 책을 막 미친 듯이 읽어요. 그러면 나락으로 가지 않고 나를 늘 그 정도로 계속 컨디션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 돼요. 그래서 막 아이디어도 엄청 나고. 네, 그래서 네, 바로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내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거를 꼭 뭐라도 끄집어내서 뭐 하나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정말 작은 성취라도 한번 이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단체 사진 찍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발표를 하면 자꾸 강의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많이 안 계셔서 한번 해보았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책을 다음 주에 못 읽으시더라도 같이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 생각 같이 나누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진 찍을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캡처 도구가 멈춰 버렸어.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머리띠. 아, 네, 머리띠 잡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사진 올리실 분들 혹시 계시면 얼굴 모자이크 아시죠? 얼굴 모자이크로 부탁드립니다.